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플의 이삭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리고 이용 약관을 저희의 블로그에 혹은 홈페이지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애드센스를 쉽게 승인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애드센스라고 하는 것이 승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글이라고 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송출하는 회사와 우리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실은 이게 블로그가 아니라 미디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는 자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잘 관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리고 이용 약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설정을 해 놓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두 가지를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온 상태고, 코리안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눌러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워드프레스의 페이지와 워드프레스의 글,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통 매일매일 쓰시는 포스팅을 의미를 하고,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메뉴도 살짝 다릅니다. 글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고 페이지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저희의 블로그는 여러 개의 페이지와 또 여러 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코리안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요걸 보면은 사람 표시 나는 요 부분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하는 이름의 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페이지가 있어요. About이라고 하는 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About 페이지를 보면은 워플 속에 W플레이북 로고 파일이 이제 보이는 요런 게 이제 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라고 하는 페이지는 특별한 페이지인데요. 얘는 이제 아카이브 페이지라고 불리는데, 포스트를 모아놓은 페이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페이지로 가면 샘플 포스트라고 하는 글이 하나 보여지게 되고, 이 글은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글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우리의 웹사이트는 홈페이지 하나, 그리고 블로그 페이지 하나, 어바웃 페이지 하나, 총 3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하나의 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2개의 페이지를 만들 것이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두 번째는 이용 약관이라고 하는 이 2개의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워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랑 그 다음에 이용 약관 이 2개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 놓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용 약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워플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해가지고 쭉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이용 약관 역시도 1장 총칙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워플에 있는 이용 약관을 URL을 위에다가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이 URL대로 들어가셔서 복사해 오시되,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워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기의 블로그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코리안 플레이북 여기 눌러서 이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알림판 들어가고요. 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페이지라고 하는 거 요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면 새 페이지 추가하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에서 봤던 이렇게 3개, About 페이지, 블로그 페이지,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근데 홈페이지는 현재 all100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페이지를 추가를 할 건데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추가, 입력 블록 선택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목 추가를 이제 할 건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워플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가셔가지고 이만큼 이제 복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붙죠. 요거 그대로 하시되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블로그 브랜드 명이 들어가야겠죠. 저는 여기다가 KR 플레이북이라고 이렇게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기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써주시면 또 좋겠네요. 그리고 시행 일자는 현재 일자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내용을 다 채웠잖아요. 내용을 다 채운 다음에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 랭크매스 이 빨간색 버튼 요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이제 눌러 본 다음에 스니펫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란색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요 스니펫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하면 내 글이 혹은 내 페이지가 구글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방금 전에 페이지의 제목으로 설정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그대로 온 거고, 여기 밑에 또 sep이라고 되어 있는 게 separator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dash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본 separator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리아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게 저의 지금 사이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사이트 네임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구글에서 우리의 페이지를 보여줄 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세퍼레이터 대시 쓰고 사이트 이름 보여주게끔 되네요. 자, 그러면 페이지의 제목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세퍼레이터랑 그 다음에 사이트 네임을 그냥 딱 지워주면 됩니다. 타이틀만 정보만 딱 빼와가지고 보여줘 라고 하는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퍼머링크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에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privacy-policy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정을 해 놓고, 그러면은 여기 위에 privacy policy라고 하는 게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이제 URL을 설정을 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X를 누르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보여지고 Privacy Policy라고 하는 것도 보여지네요. 저 다시 죄송한데 스니펫 눌러가지고 원래대로 타이틀, 세퍼레이터, 사이트 네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리아 플레이북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서 이런 식으로 저는 보이도록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 누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공개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 구글에서 우리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가 긁어갈 수 있는 그 공개 상태가 되는 거죠. 공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공개 버튼 다시 한번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다시 알림판으로 돌아가서 만든 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가 나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 즉 Privacy Policy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냐? 설정이 메뉴가 있죠? 여기 가셔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섹션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를 선택을 하는 공간이 있죠.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 이 페이지 사용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다시 페이지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가보면 현재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 하나 만들었고 끝난 게 아니죠. 하나 더 만들어야죠. 새 페이지 추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만드는 거니까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추가해서 이용약관이라고 쓸 거고요. 자, 워플에 이용약관 페이지로 가셔서 1장 총칙에서부터 쭉 끝까지 꽤 많거든요. 복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이용약관 쭉 복사를 하고, 이거는 보시면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자기의 홈페이지와 정말로 잘 맞는지는 한 번쯤은 쭉 정독을 하시면서 자기 페이지의 상황과 맞게끔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앞에 워플이라고 하는 거 KR 플레이북이라고 이제 코플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쭉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혹시나 바꾸실 것이 있으면은 바꾸시기 바래요. 저는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처럼 똑같이 이용 약관의 스니펫 편집으로 간 다음에 퍼머링크를 이번에는
Terms of Service라고 하는 이걸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erms of Service로 해 놓고 이용약관 이대로 타이틀 그대로 놓고 X 누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이 페이지, 이용약관 페이지도 공개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여기 지금 눌러가지고 코리아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우리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로 가보면은 방금 전에 만든 이용약관 그 페이지랑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잖아요. 메인 화면에 꼭 공개된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krplaybook.co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가 URL을 어떻게 칠 거냐면 제가 이렇게 이용약관을 Terms of Service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 코리아 플레이북의 Terms of Service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용약관 페이지가 그대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공개된 페이지가 우리의 처음 화면에 보여질 필요는 없다. 혹은 이 공개된 페이지를 사람들이 찾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뭐 할 게 많죠. 네. 코리아 플레이북 간 다음에 이제는 뭘 할 거냐?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 메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메뉴를 따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메뉴를 만드는 요 곳에 오시면은 메인 메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홈, 블로그, 어바웃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우리가 처음에 그 사이트 가면 홈, 블로그, 어바웃이라고 하는 요것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워드프레스 안에 메인 메뉴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해 놓은 거를 이 오른쪽 위에다가 띄워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뭘 만들 거냐? 여기 위에 새 메뉴 만들기 있죠? 이 새 메뉴 만들기를 이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메뉴 만들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메뉴 이름 이렇게 있어요. 메뉴 이름에다가 사이트 링크라고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링크. 여기에는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 두 개의 링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메뉴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생성을 이렇게 누르고요. 자, 그러면 메뉴가 사이트 링크라는 지금 메뉴가 생성이 된 거고 이 메뉴에 우리가 넣을 링크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페이지 중에서 모두 보기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모두 보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모두 보기를 클릭을 하면 방금 전에 만든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그 다음에 이용약관 이 두 개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을 한 후에 메뉴에 추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용약관 이 두 개가 들어왔네요. 사이트 링크라고 하는 메뉴에. 그죠? 그리고 메뉴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저장을 이렇게 눌렀으면은 이제 사이트 링크라고 하는 메뉴에 이렇게 두 개가 싹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새 메뉴 만들기 요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 메뉴 만들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할 거냐? 블로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 볼 거예요. 저는 이제 블로그 카테고리라고 이제 써놓고 메뉴 생성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카테고리 메뉴를 지금 현재 만들었죠. 요 위에 지금 이렇게 떴다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저는 블로그에 있는 카테고리 정보를 갖다 놓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두 보기를 해보면은 토픽 1, 토픽 2, 그리고 uncategorize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토픽 1이랑 토픽 2라고 하는 카테고리만 저는 메뉴에 추가를 해 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토픽 1, 토픽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블로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메뉴는 내 블로그 안에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그런 링크를 담고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뉴 저장 눌러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카테고리 업데이트됨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메뉴가 그러면 몇 개가 있냐? 메인 메뉴 아까 봤었죠. 그리고 내가 만든 사이트 링크 메뉴 그리고 블로그 카테고리 메뉴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존재하는군요. 우리의 지금 블로그 사이트에는. 자, 이 상태에서 어디를 가냐? 디자인에 가가지고 위젯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그 메뉴를 위젯과 매칭을 시켜주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이해를 하실 거니까 지금은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젯이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해서 위젯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사이드바 1이라고 하는 것과 사이드바 2라고 하는 위젯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처럼 footer 1, footer 2, footer 3, 그 다음에 footer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설정할까요? footer 1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 footer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 다음에 이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 플러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검색에다가 메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메뉴를 쳐보면 이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내비게이션 메뉴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제목에다가 사이트 정보라고 이제 써놓겠습니다. 사이트 정보 이렇게 써놓고 이 사이트 정보는 사이트 링크라고 하는 메뉴랑 연결을 시켜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바깥으로 빠져나가 보면은 여기 사이트 정보라고 하는 것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용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oter 1에 우리는 사이트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데 이제 메뉴라고 하는 거 검색을 해서 내비게이션 메뉴 선택을 하고 이제 제목을 카테고리, 블로그 카테고리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메뉴를 어떤 거를 매칭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블로그 카테고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에다가 똑같이 내비게이션 메뉴 쓸 건데요. 메뉴 검색을 해서 내비게이션 메뉴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메뉴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메뉴 이렇게 설정을 하면 바깥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홈, 블로그, 어바웃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이제 또 나오게 되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업데이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오래 걸리죠? 홈페이지 작업이 참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니까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젯을 footer 1, 2, 3를 사이트 정보, 카테고리, 그 다음에 사이트 메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줬는데 얘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저 제일 밑에 있는 이 밑에 영역에 넣어줄 겁니다. 이 밑에 영역을 수정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있는 사용자 정의하기를 눌러서 한번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의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제일 스크롤을 내려서 제일 밑에 하단으로 간 다음에 마우스를 하단 쪽에다가 이렇게 딱 위치를 하시면은 이 왼쪽에 지금 연필 표시가 이제 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연필 표시가 있다는 거는 뭔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나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 위쪽에 있는 연필을 클릭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지금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연필 위에 거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그 홈페이지 하단 부분을 꾸밀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미들로우라고 하는 곳에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있거든요. 이 세 개 있는 것을 이제 왼쪽에서부터 채워줄 겁니다. 근데 플러스를 딱 클릭을 해보면은 위젯 1, 위젯 2, 위젯 3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사실 사이트 메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트 메뉴는 저희가 footer 3라고 하는 위젯에다가 지금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젯 3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위젯 2,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이용 약관을 가지고 있는 위젯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매칭을 해놓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하이드 보이시죠? 이 하이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이트 메뉴 카테고리까지는 잘 나왔는데 마지막 게 안 나왔네요. 마지막 게 왜 안 나왔는지 다시 푸터 빌더에 가가지고 푸터 1이 설정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놓고 알았습니다 한 상태에서 여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블록 추가, 내비게이션 메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이트 정보, 사이트 링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매칭을 해 놓고 바깥으로 나가서 뒤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공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치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네.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 정보, 카테고리, 사이트 메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홈페이지가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시
이제 연필 누르시고 두 번째 이 미들로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칼럼을 4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로. 그러면은 지금 사이트 메뉴, 카테고리, 사이트 정보, 그리고 마지막에 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드래그를 해서 하나씩 옮겨 볼게요. 옆으로. 그러면은 사이트 메뉴, 카테고리, 사이트 정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오케이? 그래서 위젯 4라고 하는 것을 나는 클릭을 해서 이제 위젯 4의 내용을 넣어 볼 텐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인을 넣고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죠. 이미지는 이미지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이미지 눌러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로고 파일이 요거밖에 없네요. 요걸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해서 지금 보면은 너무 크죠? 요거 살짝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공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개를 일단은 눌러보고 제가 새로 고친 F5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밑에 쪽으로 가면은 뭔가 지금 방금 전에 설정한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요거를 여기 이 사이트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하면 좀 별로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빠져나가서 코리아 플레이북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위젯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다시 들어가서요. 지금 풀얼 4였죠. 여기에 지금 있는데 요거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사라져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블록 추가를 누른 다음에 문단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코리아 플레이북 이렇게 써놓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제 150 by 150으로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현재 여기 지금 3개 중에서 얘는 이제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태블릿에서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보여지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보여질 때 최대의 너비를 100 정도가 좋겠네요. 그래서 설정을 한 다음에 KR 플레이북 하고 뭐 한국에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대충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홈페이지에 간략한 설명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푸터 4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서 사용자 정의하기 한번 다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다 끝났어요. 진짜로 다 끝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설정한 이 120이라고 하는 게 이미 또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거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방금 전에 그 너비 조정한 것들 다시 설정을 해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 밑에 부분이 잘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PC에서 보여지는 것은 제일 왼쪽에 있는 거고 있죠. 요거를 눌러보시면 보여지고 핸드폰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 궁금하면 이 오른쪽 거를 한번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오른쪽 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핸드폰에서 볼 때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트 메뉴, 카테고리, 사이트 정보 나오고 제일 밑에 또 카피라이트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블릿, 핸드폰, PC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푸터 부분을 완료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운영자가 누구인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다 정보를 써 주셔야지 사이트가 신뢰하는 사이트로 분류가 될 테고 애드센스 승인이나 아니면 제휴 사이트 승인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또 되게 길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찍어 놔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